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마이 갓.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댓글이 있어서 진짜 이 말을 지구 수능 노베 3일 전 최고의 벼락치기 감사합니다. 감사하는데 조금만 더 일찍 보시지. 아쉽네요. 아 괜찮아요. 근데 3일 누구보다 밀도 있는 3일을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고3 분들이면은 화이팅. 3일 동안 화이팅 후회 없이 하시고요. 지금 고1 분들이면은 1년 하고도 3일 남았고 2년 하고도 3일 남았잖아요. 아직 중학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3년 이상 남았고 이렇게 급하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 평소에 꼼꼼히 잘 해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급한 분들은 급한 불 잘 끄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5단원 가보도록 할게요. 자, 꽤나 이제 계산이 필요해서 참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한번 최대한 해보죠. 1. 자, 빠르게 가봅시다. 오 마이 갓. 자, 그린 가나다는 스펙트럼에서 세기가 되는 흡수선 4개의 색인데요. A, O, G. 당연히 O, B, A, F, G, K, M 순이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H1 중성수소 흡수선이 제일 강한 건 당연히 A형의 정이고요. CA 같은 경우는 G형. 우리 태양 정도 같은 경우에는 이 G형이 제일 강하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O형은 얘가 되는데 O형에는 이렇게 헬륨2 이온화된 헬륨 같은 것도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랑 태양이 가장 비슷한 거는 G형을 찾아야 되니까 나겠고요. 나의 구성 물질 중 가장 많은 원소는 CA다. 자, 요거 때문에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런 거 틀리시면 진짜 안 됩니다. 하수 이런 거 틀리면 흡수선이 강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CA2의 흡수선이 강하다라는 건 이 별, 그러니까 G형 별에서 있는 구성하는 대기 중에 CA2 이온화된 일가칼슘이 있는데 걔가 대기로 태양 그 별 B 나로부터 나오는 그 별빛을 CA2라는 이온화된 칼슘이 제일 많이 먹어서 걔가 흡수당했다라는 뜻이지. 얘가 이 나라는 별 자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얘가 제일 많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강아지 초콜릿 같은 거에 당하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이런 거에 당하시면 진짜 속상합니다. 자, 흡수선 같은 경우에는 나온 김에 보여드리면 요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된 흡수선 빨간색 천논대랑 하늘색 천논대 여기가 뭐 당연히 나오는 데라고 수백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위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시그마 T 4제곱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게 되는데 당연히 표면 온도 제일 높은 다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자, 4번 분광 이거는 여러분들 이런 데를 이렇게 지워놔도 아실 수 있어야 된다고. 지워놔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흰색 별 즉 A형에서 H1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는 건 정이고요. 주기율에서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H1 흡수선 세기가 강해지냐. 주기율에서 B제로형 얘보다 표면 온도가 높으면 이쪽이잖아요. 이쪽으로 갈 때 H1 흡수선의 세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땡. 태양과 광도가 같고 반지름이 작은 별. 한마디로 광도는 같은데 광도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광도는 같아. 얘는 같은데 반지름은 작대. 한마디로 표면 온도가 높다라는 말을 돌려서 하고 있는 거죠.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의 CA2 흡수선은 G2형 별보다 강하게 나타나느냐. G2형은 G0에서 좀 더 오른쪽 표면 온도 낮은 쪽 G2가 여기일 텐데 CA2 같은 경우는 흡수선이 여기 있죠. 요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G2보다도 표면 온도가 높은 쪽으로 가면은 CA2 흡수선이 감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강하게가 아니라 약하게 라고 하셔야 됩니다. 찬찬히 그냥 그래프 읽어주는 거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5번. 그나마 이제 저는 이거 가져온 거는 아까 디귿선지가 조금 푸는 게 특이하긴 한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5번 같은 자료 해석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 자료 해석 자료 자체가 괜찮다. 우리가 말로만 듣던 주결성이라는 거는 이번 LR 하나의 모든 물리량을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분광형이 각각 에제로 G2인데요. 당연히 에제로가 G2보다 표면도가 높지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그래프에서 지금 가주기혈성 자체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뭐가 되는 거죠? 그쵸. 이 아래의 면적은 광도가 되는 겁니다. 광도. 별 자체가 방출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이란 말이 없죠. 한마디로 단위로 얘기를 하면 줄 퍼세크 몇 초당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내느냐라는 광도고 그 광도의 면적 자체가 높게 그려져 있는 요 녀석이 표면 온도가 높은 A0 상대적으로 낮은 게 G2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 자체를 봤을 때 우리는 뭐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A0는 H1 흡수선 세기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흡수선의 세기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얼마나 들어갔느냐예요. 얘랑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A형
A0형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또 폭도 꽤 넓은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1 흡수된 세기는 가가 강하고요. 이 그래프를 읽으시면서 흡수된 세기가 강하면 이런 식으로 많이 파이는구나, 많이 이건 폭, 이거는 세기, 하나, 둘, 셋, 이건 개수. 어쨌든 간에 이 세기라는 거는 얼마나 Y축으로 내려갔느냐, 골짜기가 패였느냐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실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는 게 필수적이고요. 복사에너지를 최기로 방출한 파장이 같은 람다 맥스는 T분의 1이기 때문에 가가 길다. 가가 더 표면도가 높은걸? 그럼 얘가 더 짧을 수밖에 없겠죠. 땡. 별의 반지름은 가가 크다. 지금 주결성이라는 말은 하나 크면 다 커기 때문에 이 A0형인 가가 표면 온도도 높고 L, R, T 질량 다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크다. 반지름뿐만 아니라 광도, 반지름, 표면 온도, 질량 다 크고 뭐만 반대? 수명만 반대. 그렇죠? 자, 9월 6번 문제네요. HR도에서 별 기니디를 봤더니만은 항상 뭔지 뭐 잘 모르겠으면은 기준은 태양 정도 잡아주고 시작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태양 정도 찍어줄 수도 있고요, 안 찍어줄 수도 있고요. 뭐 편하신 대로. 부분에 따른 흡수선 세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빵꾸가 뚫려 있었어도 다 외우고 계셔야 된다. 자, 반지름은 기억이 더 작냐? 기억이 니은에 비해서 지금 광도가 똑같습니다. 광도는 똑같은데 R제곱, T제곱이라는 식에서 얘는 똑같은데 지금 기억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아지죠? 그러면 반지름은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억이 작은 거 정답. 광도 계급은 니은과 디귿이 같냐? 한마디로 똑같은 그 별의 종류냐라는 건데, 기억이 니은보다 작냐? 맞죠? 답을 잘못 찍은 것 같아. 1번. 광도 계급은 니은 디귿이 같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얘네 둘이 같냐? 지금 보시면은 이 친구는 10의 4제곱 정도. 얘는 태양보다도 작은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준이면 사실은 같은 별일 수가 없어요. 같은 종류. 얘는 기본적으로 10의 4제곱 정도면 무조건 거성류. 솔직히 10의 4제곱이면 무조건 초거성류거든요. 이거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100배 정도 밝으면 거성, 10,000배 정도 밝으면 초고성이거든요. 근데 10의 4제곱이면 10,000배이기 때문에 얘는 초고성으로 봐야 돼요. 근데 태양보다도 광도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애가 초고성이다? 말도 안 됩니다. 얘네들은 광도 계급이 같다라고 볼 수 없고요. 그리고 제가 가져온 게 니은과 디귿 선지 때문인데, 지금 니은 선지 먼저 말씀드리면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여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구나. 야, 이게 10,000배랑 10분의 1 차이면은 거의 걔네 둘끼리는 10만 배 차이잖아요. 광도가 10만 배 차이 나는데 어떻게 같은 종류의 별이라고 볼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요 정도 교통 정리 좀 해주셔야 된다. 디귿에서는 H1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나느냐? 지금 디귿은 대충 온도가 5,000보다 낮고 3,000보다 높은, 그러니까 G0가 6,000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라인 어딘가에 지금 표면 온도가 디귿의 표면 온도가 해당하겠죠.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H1 흡수선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지금 높냐면은 여기 A0 1000켈빈일 때 높아요. 1000켈빈일 때 높아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인데, 한마디로 점점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우리가 관측하는 영역으로 오면 올수록 H1 흡수선 사실은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거죠. 근데 CH 흡수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굉장히 많은 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확한 영역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이 하늘색보다는 보라색 라인이 위에 있다라는 거죠. 즉 CH 흡수선이 더 강하지 H1 흡수선이 더 강하지 않다. 그러니까 디귿 선지 푸는 것도 조금 특이하긴 한데 그냥 한번 체크해 놓으시면 재밌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자, 9번부터도 2, 1, 3, 5, 2, 1, 3, 5, 3, 5. 자, 가보도록 하죠. 자, 9번. 그림은 두 주결성, 치트키니까 항상 체크 잘 해놓으셔야 돼요. 하나만 크면 다 커기 때문에. 하나 파장에 따른 복사에너지 세기 분포인데요. 하나는 G, B랑 G, O, B, A, F, G, K, M이니까 표면온도 자체는 G, B형이 더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얘가 B형, 얘가 G형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람다 맥스가 요 정도에 찍히지만 얘는 람다 맥스가 여기일지 아니면 이거보다 더 짧은 파장 쪽일지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거는 나의 람다 맥스는 대충 460 정도에 찍히는 반면에 나노미터, 얘는 460보다도 훨씬 짧은 파장 쪽에 람다 맥스가 찍힌다라는 거. 그 말은 표면 온도는 얘 자체가 더 높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표면 온도는 가가 더 낮다가 아니고 더 높고요. 지금 두 주기혈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가가 L, R, T 질량 다 크고 수명만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질량은 당연히 가가 더 크고요. 주기혈성이니까 하나 크면 다 커. 태양의 파장에 따른 복사에너지 세기 분포는 나랑 비슷하다. 당연히 태양은 G형, G2기 때문에 나랑 비슷할 수밖에 없다. 자, 10번 따끈따끈한 3월 학평 문제인데요. 별 표면온도랑 반지름을, 자, 지금 표면온도 이렇게 있을 때 저는 이 실제 숫자 쓰는 거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반지름 R, 2R 뒀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 R을 기준으로 잡아줬으니까 얘를 T로 해. 그러면 얘를 2분의 T로 하면은 계산이 좀 더 수월하겠죠. 그럼 얘를 자연스럽게 L로 두면은 여기가 이 L에 관련된 식으로 나올 거잖아요. 한번 구해보면 L은 2분의 T의 4제곱 대 2R의 제곱이니까 16, 여기서 16분의 1이 튀어나오고 여기서 4가 튀어나오니까 얘는 4분의 1이 돼줘야겠죠. 그래서 얘는 4분의 L이 될 거라는 걸 구해줄 수 있습니다. 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잘 봐야 돼요. 글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세기니까 얘는 그냥 시그마 T 4제곱에 관련된 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람다 맥스가 짧은 요 기역이 표면도가 높은 B가 되겠고요. 얘는 표면도가 낮은 A가 되겠고요. 지금 표면 온도가 딱 2배 차이 나기 때문에 딱 2배 차이가 나죠. 여기 쪽으로 곱하기 2죠. 그 말은 B의 람다 맥스가 예를 들면은 X 나노미터였다고 하면은 니은 같은 경우 딱 정확히 2X 나노미터 딱 2배가 되겠죠. 또 파장의 길이가. 그죠? A가 표면 온도가 2분의 1배니까 람다 맥스는 2배가 정확히 돼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A는 니은에 해당하느냐? A는 니은에 해당하는 거 맞고요. B는 붉은색 별이냐? B는 지금 만 켈빈 하면 무슨 색? 무조건 흰색별, 백색별이라는 거. 중성수소, 흡수선, H1수선 제일 세고 뭐 등등등등. 색지수도 0이고 이런 거 다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별의 강도는 A가 4배냐? A가 4배냐? 아니요. 4분의 1배라 그랬죠. 4분의 1배. 아까 어차피 구했어야 되는 거네요. 됐죠? 이 정도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자, 14번. 그림은 지구 대기권 밖에서 이런 말. 단위 시간 동안 관측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수능 완성 영상을 수능 특강 영상을 보고 오셨으면 아실 텐데 완성이었나 어쨌든 이 친구는 결국에는 겉보기 밝기라는 거죠. 겉보기 밝기. 우리가 이 친구가 얼마나 실제로 빛을 내느냐 또 중요하지만은 걔가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느냐 또 중간에 어떤 과정을 겪느냐에 따라서 걔가 내는 빛이 우리한테는 다양한 방식으로 에너지가 깎인 채로 도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걔가 실제로 방출하는 값이랑 내가 보는 겉보기 밝기랑은 다른 거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지구 대기권 밖에서 관측했다라는 말은 겉보기 밝기를 의미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 겉보기 밝기에서 되게 중요한 사실 제가 말씀드렸는데 겉보기 밝기가 변한다 손 치더라도 한마디로 들어오는 에너지 양 자체가 굉장히 감소해서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 똑같은 렌즈를 똑같은 램프를 내가 여기 눈앞에서 보는 거랑 저 멀리 갖다 놓고 보는 거랑 당연히 겉보기 밝기 차이가 있겠죠. 앞에서 볼 때 한마디로 별과 우리의 거리가 가까울 때 훨씬 밝다고 생각을 할 거고 제가 뒤쪽으로 쫙 가버리면은 걔가 훨씬 어둡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얘가 오더라도 절대 거리가 변하더라도 절대 바뀌지 않는 게 바로 뭐였냐면 람다 맥스는 안 바뀐다 그랬습니다. 왜냐면 람다 맥스는 표면 온도분의 1에 반비례하게 되는데 표면 온도에 반비례하게 되는데 이 친구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에는 람다 맥스는 얘가 내는 이 별이 내는 표면 온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얘가 나한테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이 녀석이 내는 표면 온도 자체가 바뀌어요? 아니지. 얘가 내고 그 이상한 거잖아요. 오히려 거리가 바뀌었는데 얘 표면 온도가 바뀐다는 게 그죠? 얘 표면 온도 안 바뀝니다. 내가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얘 나로부터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그러니까 T가 고정이기 때문에 T분의 1에 비례하게 되는 람다 맥스도 고정이다. 한마디로 지금 람다 맥스 값인 람다 맥스는 A, B, C 순으로 길어지는 건 당연히 같은 말이고요. 한마디로 표면 온도에 대한 정보도 바로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면 온도는 A가 더 높은 거 정답. 광도는 B가 크다. 주계열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 크면 다 크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관계식이 L, R, T, 질량에도 다 적용된다라는 거. 그래서 광도는 B가 더 큰 거 정답. 반지름은 A가 작다. A가 더 크죠. 하나 크면 다 커기 때문에 정답. 여기서 조금만 더 제가 무리를 해보면 사실은 답지를 확인해봤는데 답지에도 이 내용은 안 들어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저는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왜 그러면 A가 무조건 B보다 다 커, B가 C보다 무조건 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만약에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량, 지금 뭐죠? 광도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A는 이렇게, B는 이렇게, C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되는데 얘가 지금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 거냐면 이 람다 맥스는 유지가 된 채, 이 람다 맥스는 유지가 된 채 약간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약간 너프먹은 약간 전체적으로 애가 힘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쭉 눌림 당한. 그래서 C랑 거의 비슷하게 그려지는. B도 나름의 눌림 당한. 그래서 사실 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A, B, C가 지금 이렇게 찌부러져서 제일 힘이 약한 이 녀석이
나머지랑 어깨를 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래프가 된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이 이유는 뭐냐? 기본적으로 다시 천천히. 기본적으로 누가 제일 밝다고요? A. 그 다음 누구? B. 그 다음 C. 근데 얘네가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 이유는 뭘까? 제일 밝은 녀석은 너무 멀리 있고, B는 조금 멀리 있고, C는 힘이 약한데 가까이 비슷한 데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봤을 때 이 아래의 면적 같은 경우는 겉보기 밝기가 되는데, 이 겉보기 밝기가, 그죠? 심지어 지금 면적이 C가 제일 넓어. 힘이 제일 약한 녀석이 제일 이 겉보기 밝기가 밝다라는 거예요. 면적이 제일 넓으니까. C는 우리 눈앞에 거의 있는 거고, 물론 우리 눈앞에 있지 않습니다. 별은 그렇게 가깝게 있지 않아요. 근데 제일 밝아야 될 A라는 녀석은 겉보기 밝기가 제일 약하게 측정된다라는 건 엄청 멀리 있다는 거지. 사실 여기서 이 똑같은 자료에서 우리는 거리라는 인자가 작용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걸 통해서 거리는 실제로 A는 엄청 멀리 떨어져 있고 B도 꽤 멀리 떨어져 있고 C는 상당히 가깝다라는 것도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요즘 거리에 대한 걸 살살살살 건드리고 있어서 같은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거리 정보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답지에는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 정도는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 등급의 분광형은 얘죠. T를 주는 거고, 절대 등급은 L, 광도에 관련된 거고, 광도 계급은 별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초거성, 거성, 주기율성을 순서 없이 한마디로 매칭을 해라 라는 거죠. 자, 사악 보니까 O, B, A, F, G, K, M이니까 요 순서대로 지금 온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죠? 분광형에 따라서 지금 가나다 3개의 별을 줬는데 얘는 지금 G에 플러스 4.4 거의 태양이랑 유사하죠. 그죠? 태양은 G2일 때 플러스 5 정도, 플러스 4.8이라고 했는데 얘 거의 비슷한 거 보니까 얘가 주기율성이 되어 줄 겁니다.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항상 태양 찾는 게 중요하다는 게 이런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얘는 광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상당히 낮고 높고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절대 등급이 좀 낮으니까 광도는 높은 거죠. 근데 얘에 비교할 순 없지. 얘는 같은 표면 온도일 때 와씨 엄청나게 광도가 낮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제가 감 잡으라고 말씀드렸죠, 수차례. 이거는 거의 광도 지금 등급이 절대 등급이 거의 10등급 차이 나요. 한마디로 거의 몇 배? 10,000배 정도 광도가 밝다라는 거고, 이렇게 두 개를 봤을 땐 태양보다 얘는 한 5등급 정도, 물론 칼같이 5등급은 아니지만 한마디로 거의 약 100배 정도 밝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나가 뭐가 되는 거죠? 거성이 되는 거고, 10,000배 정도 밝은 거는 초거성. 이 감을 잡으라고 했어요. 거성은 100배, 초고성은 10,000배. 이 감 못 잡으면 여러분 문제 풀 때 힘들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평가원 문제인데 이 정도 감을 잡지 않으면 안 풀린다는 걸 대놓고 주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 내가 익숙한 것부터 찾아야 돼요. 얘네는 좀 어색하잖아요. 우리가 제일 익숙한 거는 태양과 비슷한 G부터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어떤 정보가 난잡하게 나열돼 있을 때 여러분이 어디를 잡고 시작해야 될지 그거 연습하는 거 때문에 모의고사를 푸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푸는 거고, 항상 심플하게 별들이 나왔을 땐 치트키인 주기율성 찾고, 주기율성이 잘 안 보이면 태양, 주기율성 중에서도 태양, 우린 태양에 대한 모든 물리량을 알고 있으니까 태양과 제일 비슷한 애 찾고 스타트 하면 되신다. 됐죠? 그래서 가가 주기율성인 거 심플하게 찾아줄 수 있고요. 나에서 광도가 가장 작은 별의 표면 온도가 가장 작다. 나에서 봤을 때 광도가 가장 작은 별의 표면 온도가 가장 낮다. 나에서 광도가 가장 작은, 말이 이해가 안 되네. 10% 왔는데 광도가 가장 작은 별의 표면 온도가 가장 작다. 나에서니까 이거만 보면 되는 거죠. 갑자기 죄송합니다. 갑자기 뇌절했네요. 광도가 가장 작은 거, 이거 지금 이걸로 가려놔가지고, 광도가 가장 작은 별 같은 경우는 지금 한마디로 바꿔 말하면 절대 등급이 가장 큰 별 말하는 거죠. 요거잖아요. 요거 0 플러스 0.6이니까 나에서 봤을 때 플러스 0.6이 절대 등급이 제일 크니까 이 친구의 표면 온도가 지금 G0예요. 근데 사실 이 친구 M0에 있는 친구 보면은 얘가 더 표면 온도가 낮아요. 그죠? 얘가 표면 온도가 더 낮은 친구가 있다. G0가 표면 온도가 제일 낮은 게 아니고, 지금 요 친구가 제일 낮은 게 아니고, 얘는 G0밖에 안 되기 때문에 M0짜리가 있기 때문에 M0라는 표면 온도 더 낮은 애가 있어서 아니다. 다에서 별의 반지름은 G0인 별이 더 작냐? 다에서 이번 다만 보면 되죠. G0인 별이 M0인 별보다 작느냐? 어떻게 알 수 있죠? 지금 G0인 별이 둘이 M0인 별과, 나 이거 문제 내기 딱 좋죠. 광도가 똑같습니다. 그죠?
둘 다 마이너스 4점으로 가다 광도가 똑같은데 r제곱 t내제곱에서 얘는 똑같은데 지금 G0는 M0보다 G0인별을 물었으니까 G0는 M0보다 표면도가 높습니다. 그럼 G0는 반지름이 더 작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G0인별이 작다. 정답. 사실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시간을 엄청 끌죠. 그래서 저 같으면 지금 이 문제는 2점짜리 문제에 뭔가 딱 봐도 시간 끄는 문제니까 일단 넘어갈 것 같아요. 일단 넘어가고 다른 문제들 딱 풀고 그 다음에 좀 더 여유로운 마인드로 와가지고 얘를 풀 것 같습니다. 너무 좀 더럽다 계산이. 16번 수능 문제 이거 좋은 문제인데요. 잘 보세요. 자, 별 가나다의 분광형 반지름 광도인데요. 이거 처음에 안 풀리신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 이런 빈칸 채우는 문제들은 언제나 최소한 세 가지 정보가 다 들어있는 친구를 하나라도 줘서 그래서 우리가 얘를 기준으로 비교할 때 이거 채워봐, 얘를 채워봐, 얘를 채워봐 라는 식으로 출제를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빈칸이 하나 다 뚫려있고 기준이 다 나와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할 때 예를 들어 얘를 잡고 비교하면은 어차피 안 나오고 얘를 잡고 비교해도 어차피 안 나오고 얘를 잡고 비교해도 어차피 안 나와요. 근데 사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 표는 세 개의 별에 대한 정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태양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다니까. 항상 기준은 태양으로부터 시작하면 문제가 다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 태양 반지름을 그냥 1로 줬으니까 R로 하고 광도, 태양 광도 L이라고 하는 순간 얘는 10R, 5R이 되고 얘는 10L이 되고 태양의 분광형 같은 경우는 G2 약 5,800인데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얘는 10,000켈빈이잖아요. 요 정도는 괜찮아요. 얘를 5,000 정도라고 생각해서 태양의 온도를 그냥 T라고 잡고 얘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나랑 다른 ET가 되겠죠. 요 정도 오차는 괜찮아요. 이걸로 틀리게 낼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수능 문제에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어떤 문제랑 똑같아지는 거죠. 빈칸을 채우는 문제. 이거 굉장히 딱 봐도 시간을 투자하면 풀 수 있을 것 같잖아. 저는 실제로 처음 풀 때 얘를 넘어갔다가 마지막에 풀었어요. 20문제 중에 처음 딱 봤을 때 구멍이 하나씩 뚫려있는 거 안 풀리는 거야. 한 번 도전했는데 안 풀려가지고 바로 쿨하게 넘어가고 어차피 얘 틀려봤자 47점이잖아요. 다 맞으면. 어차피 1등 나올 거거든요. 그 정도면. 그러니까 넘어갔다가 딴 거 다 풀고 20번까지 풀고 왔는데 시간이 좀 남은 거예요. 보통 남아요. 그러면은 딱 얘 붙잡고 이제 시간을 투자하면 푼다 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붙잡고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물 한 잔만 먹고 계산해보면 되지 뭐. 조금 더럽긴 한데 해보면 되잖아요. 10L은 10R의 제곱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거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게 지금 100이 튀어나오는데 10을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다가는 100분의 10이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사실은 표면 온도의 4제곱이어야 되잖아요. 한번에 10분의 1이 표면 온도의 4제곱이어야 되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될 친구는 4분의 루트 10분의 1t인 거죠. 굉장히 더럽죠. 더러운데 괜찮아요. 이 정도는 여러분 미적분도 하시고 수학도 하시는데 이 정도 계산 못하면 큰일 나죠. 네, 여기는 좀 더 쉽습니다. 지우고 복잡하니까. 자, L을 구하시면 되는데 2t의 4제곱과 5r의 제곱이니까 여기서 16 튀어나오고 25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400L 깔끔하죠. 자, 여기도 구해주시면 되는데 또 지워 복잡하니까 10L은 2t의 4제곱과 썸띵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16 튀어나오는데 10을 맞춰줘야 되니까 16분의 10이 들어가야 되고 얘가 사실은 t의 4제곱이 돼줘야 되죠. 그러니까 t 같은 경우는 뭐가 되냐면 16의 4제곱근 4제곱근 2분의 4제곱근 루트 10t가 되는 거죠. 이거 4제곱하면은 되죠. 너무 빠르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멈춰놓고 하시면 돼요. 그냥 심플한 계산입니다. 여기서 시간 쓰지 않을게요. R이죠. R이 되는 거죠. R 반지름이니까 R. 어머 잠깐만. Sorry. 이거 4제곱이 아니죠. R 제곱이 되는 거죠. 뭔가 이상하다 했어. 그러면 4분의 루트 10R이 돼야 되는 거죠. 4분의 루트 10R. 괜찮죠? 4분의 루트 10R. 그러면은 자, 끝났죠. 복사해더질 최대로 방전 파장은 남담 x이기 때문에 t분의 1에 비례하게 되는데 가가 가장 짧냐? 가가 지금 다른 애들이 2t예요. 표면도 높아요. 그럼 결국에는 4제곱근 루트 10분의 1과 2라는 숫자를 비교하는 게임이 될 건데 당연히 뭐가 크죠? 당연히 얘가 큽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니까 자, 이 친구는 1보다 큰 숫자죠. 4제곱근 루트 10은. 왜냐면은 얘는 좌우변을 4제곱 해보세요. 그럼 1은 10보다 작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1보다 크죠? 루트 4제곱과 루트 10은 1보다 큰 게 분모로 들어갔으니까 얘는 1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야, 이건 수학인데 혹시 모르니까. 자, 그래서 가가 가장 표면 온도가 낮으니까 가장 긴 겁니다. 야, 계산 다 해놓고 이런 거 못해서 틀리면 진짜 산수 때문에 대학교 못 가면 진짜. 계산 열심히 하세요. 절대 등급은 나가 가장 작냐? 즉 광도 봐야 되는 거죠. 아우씨 400L이에요. 광도가 제일 크니까 절대 등급은 가장 작은 거 맞고요. 반지름은 읽어주시면 되죠. 뭐가 제일 크죠? 아, 얘가 제일 크잖아, 그죠? 가가 제일 크다. 가가 제일 크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기준이 없을 때는 태양을 잡고 태양을 기준으로 하시면 된다. 자, 17번 주결성입니다. 하나 크면 다 커. 봤더니만은 얘가 O, B, A, F, G, K, M. 그러니까 표면온도 얘가 크니까 다 크겠죠. 가가 더 큰 거 표면온도 광도 시간 빼고 진화 속도가 빨라서 쟤는 수명이 짧다. 자, 18번 단위 시간 동안 별에서 방출된, 와, 이거 뭐죠?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 동안이란 말 안 들어가 있죠. 전체 면적을 고려줬다는 거니까 광도 L, 한마디로 줄 퍼세크 매 초당 얘가 얼마만큼 에너지를 내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랑 가로축 사이 면적은 각각 S랑 4S인데요. 이 면적이 결국에는 이 광도가 되는 거죠. 이 면적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4L이라고 봐도 되고요. 4L 광도가 4배, 얘는 1배, 그죠? 1, 4L, 그죠? 1, 4 됐고, 얘가 지금 300, 600이니까 표면온도는 얘는 T, 얘는 2T. 어머, 뭐야? 얘가 L이니까 전 기준을 그냥 T로 잡을게요. 그럼 얘는 2분의 T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얘의 반지름을 R로 두는 순간 기준을 깔끔하게 잡을 수 있고, 여기 R도 사실 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4L은 2분의 T의 4제곱과 썸띵의 제곱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16분의 1이 튀어나왔음에도 불구하고 4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야 될 숫자는 16분의 4가 돼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4분의 1인데 얘가 제곱이 돼야 되니까 이거는 2분의 R이어야 되는 거 맞나? 맞는 것 같은데. 광도는 니은이 4배다. 니은이 4배 맞고요. 표면도는 니은이 2배가 아니고 니은이 2분의 1배죠. 반지름은 니은이 2배가 아니라 계산 이상한데? 16분의 잠깐만요. 따라따따따 계산이 조금 이상한데. 자, 천천히. 4L 2분의 T, 그쵸? 2분의 T 16분의 T 16분의 4 4분의 1 2분의 R. 아니, 그러니까 왜 이상하다 그러냐면 잠깐 너무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표면 온도가 낮은데 어떻게 반지름도 낮은 녀석이 광도가 더 커? 지금 계산 뭔가 이상하게 한 것 같은데요? 저 되게 바보짓 하고 있죠 지금. 산수 잘하라 그랬으면서 내가 지금 됐네. 뭐 하는 거야 16분의 1 4 되니까 여기 들어갈 거 16 곱하기 4죠. 죄송합니다. 저도 사람이야, 그럴 수 있죠. 64죠. 그러니까 64가 썸띵의 제곱이어야 되니까 8이 되는 거예요. 8R. 뭔가 이상하다 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 봐봐. 8R. 죄송합니다. 어쨌든 답은 맞았네요. 8배죠. 2분의 1배가 아니라 둘 다 작은데 어떻게 4L이 돼, 그죠? 이렇게 문제 풀다가 어떻게 보면 되게 리얼하지 않습니까? 노편집, 그냥 원테이크 이런 실수를 해도 어떤 식으로 실수했는지를 바로 파악하는지. 자, 9월 문제. 딱 봐도 이거 2점짜리 2점 딸인데 시간 끄는 문제잖아요. 그냥 넘어갔다가 나중에 이렇게 푸세요. 자, 해보죠. 가부터 라이 물리량인데요. 항상 기준 잘 잡아주시는 게 좋은데, 표면온도 T, 왜냐면 얘가 다 나와 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잡는 게 좋겠죠. T, 그럼 얘는 2T, 얘는 2분의 T, 그죠? 2분의 T. 얘는 이걸 L이라 두죠. 기가 막히게 여기 딱 5등급 작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100배 밝은 거죠. 100배 밝으니까 100L. 야, 열보다도 5등급 또 작죠. 한마디로 10등급 딱 차이 나잖아요. 3.8 빼기 6.2 하면 더하기 돼가지고 10 깔끔하게. 죄송합니다. 만L, 그죠? 얘도 뭐 계산하면 나오겠죠. 얘를 R로 두면 얘는 100R, 얘는 4R 되죠. 자, 그래서 계산해보자. 자, 100L은 2T의 4제곱 하고서 여기서 튀어나온 16을 약분해준 다음에 100이 돼줘야지 저 우변이 나오죠. 근데 얘가 썸띵의 제곱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4분의 10R, 즉 2.5R이겠네요. 2.5R. 오케이, 됐어. 좋아, 하나 클리어. 자, 두 번째, 얘는 뭐야, 표면온도. 자, 만 L은 100R에 제곱해줘야 되는데 그럼 딱 많이 만들어지죠. 얘가 한마디로 표면온도 얘는 그냥 그대로
편안하구만. 자, 절대 등급 얘도 한번 해보죠. 얘는 광도는 어때야 되냐면 4R의 제곱분의 2분의 Tn 4제곱이니까 여기서 16 튀어나오고, 얘도 16분의 1 튀어나오니까 어우 땡큐 합니다. 얘도 L. 아우 평가원 감사합니다. 이런 깔끔하게 문제 내주시다니. 자, 기억은 25다 아니 2.5죠. 2.5. 자, 나의 가의 분광형은 M형에 해당하느냐? 가의 분광형은 야 이거 G인데 아 뭐야 표면도 6000인데 태양이랑 거의 똑같은데 G제로죠. G형 5800이 G2. 복사에너지 최대한 만점을 파장. 얘는 이제 람다 맥스이기 때문에 T분의 1의 비라는데 가가 더 기냐? 가는 다는 표면도 T. 가는 표면도 T. 아니 둘이 똑같지. 같다.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원출하는 에너지량. 단위 면적당이란 말이 빠졌으니까 얘는 전체 면적을 고려하라는 거라서 얘는 광도죠. 한마디로 매 초당 줄 퍼세크. 매 초당 얼마만큼 에너지를 내느냐. 나가 많다. 나가 광도. 얘는 100L. 라는 L. 그러면 얘 나가 더 많죠. 그쵸? 그리고 가랑 같은 별 10,000개로 구성된, 이거 지금 성단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요즘 지원에서 계속해서 성단을 어느 수준까지 알아야 되느냐가 굉장히 좀 애매해요. 근데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성단은 기본적으로 별의 집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정도는 좀 알고 계셔도 나쁘지 않을까 싶어요. 얘네들은 별의 집단이라서 첫 번째 나이가 같습니다. 하나의 성운에서 하나의 별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운에서 우후죽순 만들어지는데 질량이 조금 뭉치는 별, 질량이 좀 많이 뭉치면 또 그 별 해가지고 얘네들이 다 나이가 같아요. 그리고 하나의 성운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의 거리가 같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나이도 같고 거리가 같은 어떤 별의 집단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셔야 되는 건 그 성단을 구성하는 별들의 질량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같은 성운에서 어디는 많이 뭉쳐서 큰 별, 어디는 작게 뭉쳐 작은 별이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그러면은 얘는 먼저 만들어지고 얘는 나중에 만들어져서 약간의 나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근데 그냥 과학적으로 우리가 천문학에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만들었다 가정에도 오류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같다 그러고, 당연히 만들어질 때 여기서 만들어지고 여기서 만들어지고 우리가 볼 때 약간의 거리 차이는 있겠지만 걔도 그냥 무시해도 괜찮다. 그래서 이 성단이라는 건 별의 집단인데 나이가 같고 거리가 같은, 그래서 한마디로 동시에 생성됐고 같은 거리에 있는 별의 집단이라고 봐도 괜찮다는 거죠. 약간의 오차를 무시하고, 단 뭉칠 때 초기 질량 자체는 다르게 뭉칠 수도 있기 때문에 별들의 질량은 다를 수 있다는 거고, 이거는 바꿔 말하면은 진화 속도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별들이 집단이 되는 거죠. 뭔 얘기냐? 처음에 같은 나이로 시작했어. 근데 아사리 많이 뭉친 애는 빠르게 진화한다 했잖아요. 걔는 막 이미 주결성 들어갔다가 막 거성 가 있어. 근데 조금 뭉친 애는 아직 원시별에서 주결성도 못 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딱 성단을 봤을 때 되게 골 때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느 정도 원시별도 있고 주결성도 있고 이미 질량 커서 탈출해버린 거성도 있고. 그래서 이 성단 자체의 나이를 아는 방법은 제가 볼 땐 G2에서 다뤄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 스탑. 그래서 어쨌든 지원에서는 딱 요 정도 알아주시면 되지 않을까. 혹시라도 이 이상의 내용이 나오면 예를 들면 전향점이라든가 이런 표현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전향력이랑 똑같은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용어가 혹시라도 등장하기 시작한다면 제가 그때 가서 설명드릴게요. 요즘 지원 수준에서는 요 정도만. 나이가 같고 별까지 거리가 같은 별의 집단이 성단인데 걔네들이 뭉칠 때 모두가 똑같은 질량이 아니고 다른 질량으로 뭉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뭉친 애는 이미 원시별 주결성 끝나서 거성 가 있을 수도 있고, 덜 뭉친 애는 아직 원시별에서 주결성 오고 있는 단계일 수도 있고. 아시겠죠? 다양한 별들이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성단의 절대 등급을 보는데요. 라의 절대 등급 같냐? 지금 가는 L이에요. L. 근데 라는 L이에요. 근데 가가 10,000개가 뭉치면 만 L이 돼야지. 그러니까 오히려 다랑 같겠죠. 만 L. 다랑 같겠지 라랑 같을 수 없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꼼꼼히 풀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는데 일단은 여기서 한번 끊고 그 다음 영상 또 돌아오겠습니다. 빠이빠이. 안녕. 고생했어요.